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 프라자 1층 106호 외 1개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건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될까를 좀 아는 편이에요.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해봐야지 아는데, 그래도 보면 이게 이런 관계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호수가 나온 건데, 여기 외 1개호가 더 들어가, 외를 항상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6호 외를 플러스라고 하세요. 플러스라고 바꿔놓고 1개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호가 경매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아니면 공매로 볼 때 외자가 있으면 외를 항상 플러스로 바꿔놓는다. 이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건을 헷갈리지 않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면적이 이렇게 있고요. 1층 106호 외 1개호라고 했으니 플러스에 1개가 더 있는 거고, 건물 면적이 37.97평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두 개가 37.97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 가격이 5억 5,200만 원입니다. 금액에서 최저가가 되면 30% 할인이 됐다, 51% 할인이 됐다, 이런 할인가를 적용해서 경매와 공매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5억 5,200만 원인데 누군가가 6억 1,800만 원에 이제 낙찰 받은 이후에 대금을 내고 계속 진행한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황땡땡이라는 제품이죠. 그래서 저는 경매는 여러분들이 비단 투자하시는 뿐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물건을 지킬 수도 있고, 소중한 물건을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투자 물건으로 낙찰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경매를 좀 아셔야 돼요. 알아야 내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내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보증금 아닙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권리금이라는 거죠. 보증금은 5천만 원까지만 해도 좀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권리금은 2억, 3억 말하면 막 많단 말이에요. 시설 투자금까지 하면. 그런 권리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가 좀 일상화되어 있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보호받을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한 끗 차이로 보호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알아놓는 것이 좋다. 제가 바빠서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빠서 다른 걸 못 하신다고 하면 아침 5시 경매에 올라온 정보만 해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그리고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확인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를 보니까 1층에서 누군가가 명태오장이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상가를 볼 때 사진을 보고요. 그 다음에 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가 자체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변에 있냐 아니면 뒤에 있냐 앞에 있냐를 따져보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상가가 있는 건물이에요. 호수예요. 그러면 도로가 지금 여기에 있냐,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에 있냐,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에 있냐,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냐 하를 여러분들이 이 상가 모양 가지고 좀 찾아서 여기에 있는 호스가 경매로 어디 도로에 붙어서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가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여 쓰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상가 모양이 지금 약간 세모 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 얘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얘를 보니까 아까 세모가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이 작게 되어 있지만 이 경매 나온 상가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있는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석바위 약국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 명태어장이라는 곳, 이 상가가 있고 이 안에서 두 개가 붙여서 있는 상가가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됐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아요. 어떤 걸 이해하면 좋냐? 모든 곳에서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이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리를 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단골 손님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드신 분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하시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층 상가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영업 중인 상가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상가를 투자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를 로드뷰를 보고 보면 돼요. 특히나 우리는 코로나라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도 계속 운영되는 상가들이 있어요. 특히 식당이. 그런 상가는요, 자리 잡은 상가예요. 특히 3년 이상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과 후를 보고 이 식당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이 식당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결국은 이런 식당 임차인 분들은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영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식당에 운영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이 식당을, 자, 여기 식당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뭐죠? 간판이죠. 빨간색으로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자, 하늘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간판이 이름표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면 자, 이곳에 명태어장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본죽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를 운영하고 있어? 이 단순히 하나만 봐도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간판이 얼마나 오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특히 1층 같은 게 있는 식당은 재계약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른쪽 상단에 보면 로드뷰, 과거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로드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서 볼 수 있는 코로나 이전인 18년을 보는 거예요. 자, 18년에 봐도 여기에 뭐가 있죠? 똑같이 있죠. 명태어장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18년부터 지금 23년 5월까지도 계속 영업을 하고 오셨어요. 이제 6년 되셨거든요. 그리고 더 얘는 지금 다른 곳을 찾고 있고요. 자, 2015년은 이제 다른 거였네요. 부대찌개였다가 이제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2016년에도 명태어장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2016년부터 이분은 영업을 계속 했던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4년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9년을 영업을 하셨고, 이 시기에 2016년과 24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영업력이 있는 상가와 없는 상가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규로 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잘하신 분들이 살아남았고, 이런 명태어장이란 이런 곳은 살아남으신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곳이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 자, 여기에는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아까 제가 포인트 하나, 로드를 보면서 하나 본 게 있었어요.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2018년 볼게요. 이게 뭐가 있나요? 의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담배 태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집어넣으신 것 같거든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해요. 두 가지. 하나는 식사를 다 하시고 나와서 좀 쉬는 공간, 또 하나는 웨이팅이에요. 웨이팅. 그러면 이 말은 웨이팅까지 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는 곳이고, 여기는 아예 단골이 손 딱 잡은 거예요. 자리 잡아가지고. 이런 곳은 뭐냐, 무조건 재계약이 가능해요. 왜 재계약이 가능하냐? 이거는 일단은 1층이잖아요. 1층은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임차에는 보증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식당을 하시고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 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중요한 거는 보증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이 상가를 운영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내가 향후에 이 상가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이거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권리, 영업하고 있는 권리, 이 권리를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에요, 돈. 현금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웨이팅까지 있을 정도로 괜찮죠. 그리고 1층은 또 하나 더 있어요. 1층은 우리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바닥. 우리 땅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닥 위에 있다고 해서 1층 자체가 저기가 위치가 좀 괜찮으면 1층 자체만으로도 권리금이 생겨요. 이게 바닥 권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이 세 가지가 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업, 두 번은 시설, 세 번은 바닥. 이 조로 이분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드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최소화 3년 이상 영업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권리금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이분이 이 시세가 권리금이 얼마 정도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향후에 이분하고 재계약을 할 때 뭘 할 수 있냐? 월세를 높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를 높여받으면 여러분들 상가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뭐 베스트 물건 추천받은 제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했던 게 상가의 가격은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월세가요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로 나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가격에서 절대적인 요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이 뭐가 있냐? 가격은이라고 했잖아요. 는은 같다. 뭐가 있죠? 월세가 절대적인 요건인 거예요. 뭘 할 때? 가격을 올릴 때.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월세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월세가 어느 정도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1층은요 보통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30에서 40만 원 정도면 올라가면 가격도 보통 1억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해서 60에서 70만 원만 올라가면 가격이 2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가의 가치가 점프업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리는 것 같이 3년 이상 영업을 했다. 2번 코로나 시기를 버텼다. 3번 아까 1층 같은 경우는 웨이팅 의자가 있었다. 이 세 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상가를 몰라도, 굳이 내가 영업을 몰라도, 굳이 내가 자영업이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로 볼 수 있죠? 로드뷰라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가보지 않아도. 그리고 로드뷰라는 게 왜 중요하냐? 가보지 않아도 뭘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과거를 절대 볼 수 없어요. 과거를 보면 초능력이죠. 그런데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지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 가지의 권리금이 생깁니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한 영업에 대한 것, 그리고 이분들이 영업을 하기에 이제 뭐 같이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뭘 하죠? 인테리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설이라고 해요.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 뭐예요?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넣잖아요. 시설.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바닥에 붙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권리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 권리금은 어디서 알아보냐? 바로 1층 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잘 안 알려줄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옆상 가서 물어봐도 돼요. 제가 이런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명퇴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죠? 아니면 상가 전문 중개하는 곳에 물어보시면 아 저기요 얼마 정도 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현금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금이 만약 1억 있다. 그러면 저 임차인분이 영업만 잘하시다가 그냥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해버렸다. 그러면 나가는 게 되거든요. 권리금 포기하는 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이제 권리금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1억이라고 하면 이 월세를 50만 원 올려주시면 임차인분이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금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1억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1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면 월세 50만 원 올려줘봤자 1년에 600만 원. 5년에도 3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50만 원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60에 70만 올려도 뭐 얼마가 된다고요? 이 상가 가치가 2억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시스템만 잘 알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영업의 입장에서는 상가를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가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알아버렸잖아요. 어떻게? 상가 자체가 지금 오래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를 떠나지를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골도 많고 이 업종도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 황땡땡 보면 여기서 낙찰 받으신 분이 누굴까 보면 여기 황땡땡 있죠. 아마 요거는 임차인 분이 낙찰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각물건 명冊상에 보면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해서 이분은 사업자를 이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자를 2011년부터 했잖아요. 아까 명태 땡땡은 2016년부터 로드뷰에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분은 이 황땡땡인 분이 처음에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2011년부터 시작한 다음에 영업하시다가 업종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6년에 업종을 바꿔서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4년까지 계속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영업하셨습니까? 14년을 하셨잖아요. 14년을 하면요, 이분은 그냥 자리를 완전 잡으셔가지고 이거 단골이에요, 단골. 단골들만 오셔도 돼요. 이런 임차인들을 파워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차인들을 내 상가에 모시는 것, 이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물건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이면서 종전사건에서 계속 영업을 했던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한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거는 종전에 있는 경매 물건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재해석을 하면 이 임차인도 대항력이 여기서는 있다고 보이지만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전사건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 임차인이 기존에 어떤 임차인이었고 그리고 기존부터 계속 영업을 하긴 했지만 이 임차인 자체가 낙찰자가 이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임차인의 지위가 계속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 임차인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증금 8천에 495만 원 해가지고 대항력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제가 종전사건을 한번 클릭을 해서 보니까 대항력이 없는 그런 임차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보석같이 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이거는 임차인 낙찰을 받고 영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상가를 낙찰받아서 권리금으로 상가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건 하나 잘 받으면 여러분들 노후 대비가 그냥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5억 5천 2백만 원에 이제 됐는데 아까 이 임차인이 3개 호스를 해서 월세가 얼마예요? 495만 원이니까 아마 이분은 부가세 포함일 거예요. 450만 원 정도로 이분은 월세를 내고 있어요. 보니까 상가가 하나 그리고 안쪽에 하나 해서 여기 하나 호스, 2개 호스, 3개 호스를 쓰는 거거든요. 경매는 얘가 나왔어요. 이렇게 3개가, 2개가 나왔다고 하면 이 월세만 해서 앞에 150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일 때 이러한 물건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요즘 수도권에 인천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는 이제 4%에서 3% 정도 적용해서 계산하면 물건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12 나누기 뭐 0.04 하면 이 물건의 가치가 나오죠. 이 물건은 최소 얼마짜리라고요? 9억짜리예요 지금. 9억짜리가 감정평가 얼마에 나왔냐면 아쉽게도 5억 5천에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저게 아까 300만 원 월세였잖아요. 아까 왜 300만 원이냐고요? 450인데 이게 지금 3개 호스를 합친 걸 450이에요. 그러면 2개 호스면 약 300으로 제가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권리금조로 50이나 60을 플러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는 보증금을 월세를 360으로 따져버리면 12 나누기 0.04 하면 이거는 10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아까 한 8천 정도 됐죠. 그러면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 그래도 상가도 위치도 좋고 그리고 영업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향후에 이거는 임차인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 이 물건 참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경매로 나오면 정말 좋죠. 그리고 경매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그만 권리 분석과 이 상가에 대한 부분과 이런 과거에 있는 경매에 대한 부분까지
잘 확인하시면 이 임차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로는 대항력 있게 보이지만 대항력 없는 상태에서 잘 확인해서 이렇게 권리금까지 잘하면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소유주가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죠. 낙찰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근저당을 빌리고 가압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개인 채무가 많아져가지고 경매로 나온 물건이다. 그러면 임차라고는 소유주랑 개인 채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는 영업 잘하더라도 이런 건물주가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나왔으면 괜찮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을 아깝네요. 진짜 좋은 물건이다 이거. 특히나 이런 물건들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저는 딱 지도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주황 올드 더 스테이라는 아파트가 여기 또 있고, 그리고 이 지하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곳에 식당이 좀 잘 운영되는 그런 위치,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여기는 1층은 영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그런 곳이죠. 또 좋은 물건 보니까 좋네요. 이 토지 별도 등기는 별거 아니에요. 토지 별도 등기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 있습니다 하면 확인하면 돼요. 여기에 인수 조건이 없으면 끝이고, 보통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인수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요. 좋다. 상가 자체가 좋네요. 업종들도 다 좋은 것들이 있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100% 이상 낙찰된 물건들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좀 보는 방법과 안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침 5시 경매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설명해드리는 거 괜찮나요?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